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도 오늘 크게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오늘 크게 빠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내주긴 했는데 미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테슬라는 주총 이후에 뭔가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테슬라의 단기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이슈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이것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영향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0.79% 빠지면서 S&P 500이 0.25%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S&P 500 지수도 연이어서 랠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금일의 하락은 그간의 주도주였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하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도 오늘 2.15% 빠지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불러왔어요. 엔비디아가 오늘 3.54%나 빠지면서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주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쪽에만 빨간색이 몰려 있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특히 그간 유가가 다시 한번 치솟으면서 80불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 주식들이 오르자 다우지수는 0.77%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그간의 쾌조의 랠리를 이어왔어요. 자, 이러한 랠리는 이 나스닥 상승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스닥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 상승에 기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를 보면은 그간의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보세를 보여주었어요. 그간 다우가 많이 오르지 못한 만큼 뭔가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유가의 상승은 나스닥보다는 다우 지수에 좀 더 보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 역시 최근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의 강세가 있었죠. 여전히 유효할 것 같지만 단기 과매수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 또는 조정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51선이란지 201선이란지 이렇게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달 정도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조정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장기 투자에 상당히 유효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조정을 틈타서 우량 자산을 저가에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순간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주가가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서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나스닥은 언제든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S&P 500과 나스닥의 하락은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위원이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뭐 2%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오려면 1에서 2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고금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겠죠.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매우 알기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 연내 금리 인하 확률 좀 내려갔습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67.7%인데 소폭 내려왔어요. 오늘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64.1%로 내려왔습니다. 7월 3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 10.3%도 이때까지는 별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이 중요한 것이 역시나 그 다음 스탠스에 대해서 예고를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파월 연주의장이 어떠한 발언할지 역시나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31일 날 연내 한 차례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이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고요. 11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대선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오히려 뉴스에 팔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그리고 뉴스상에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미국 경기 안 좋다라는 뉴스로 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이 또 좋지 않겠죠.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나스닥과 S&P 기준으로는 주가가 좋습니다. 상승을 즐길 필요가 있는 구간이에요. 자, 하지만 시장이 이러한 반환점을 돌았을 때 분명히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금일 1.78% 하락한 181.57불로 마감을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닙니다. 주가 자체적으로는 160불에서 200불 사이에 박스권을 크게는 보이고 있지만 좀이라도 좋은 뉴스, 좋은 호재가 발생을 하면 주가가 5%, 10%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점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안정화된 모습이니까 좋은 호재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금일의 하락은 RBC 캐피탈이라고 대표적인 테슬라 불세력 애널리스트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테슬라 프라이스 타겟을 좀 낮췄습니다. 기존의 목표가가 293불이었는데 227불로 줄였어요. 자, 이렇게 목표가를 낮춘 이유는 로보택시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의 가치를 627빌리언까지 보았다가 414빌리언으로 낮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보택시의 가치를 낮춘 이유는요. 자, 여기에 적혀 있어요. There will likely be multiple software providers, fleet operators and car makers.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멀티플, 그러니까 다양한 경쟁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버와 리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Legacy service providers like Uber and Lyft will also have a strong market position. 그러니까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전통적인 승차 공유 업체들이 시장 내 강력한 포지션을 갖출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를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를 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가 상당히 많이 낮춰졌죠. 로보택시의 가치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테슬라 불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어느 좀 주가 하락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재 RBC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로보택시를 52%, FSD를 27%, 메가팩 15%, 자동차를 6%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동차는 좀 낮게 보고 있네요. 자, 이런 의견은 6월달 초였나요? JP모건에서 발표한 로보택시 관련된 레포트하고도 좀 유사한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 내 최대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JP모건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치를 좀 절하를 시켰었습니다. 특히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휴대폰 앱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그 컨셉만 공개가 될 것이고 이익 창출에는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상업화하는 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특히 로보택시의 의미 있는 매출은 2027년에나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누구 말이 맞을지 8월 8일에 어느 정도 드러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반대로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이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요. 이 로보택시의 가치를 88%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RBC 캐피탈과는 다르죠. RBC는 로보택시를 52% 보고 있는데 돈나무 누나는 88%까지도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2029년에 2600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자, 여태까지는 테슬라 주가를 가장 정확히 맞춘 것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맞습니다. 이 점을 일론 머스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때 어느 수준까지 공개가 될까요? 당연히 로보택시 앱이라든지 컨셉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이 로보택시의 상업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8월 8일 이날은 로보택시 언베일, 그러니까 공개만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실제 사업이 언제 정확히 런칭이 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사업을 발전시킬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전에 제시했을 때가 2024년과 2025년에 가장 높은 확률로 로보택시가 커머셜라이제이션 될 것이다. 상업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상업화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업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JP모건의 말이 사실이라면 2027년에나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2025년에 상업화가 되더라도요. 2027년에나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사이버트럭 런칭을 보나 세미트럭 런칭을 보나 충분히 JP모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8월 8일 이날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정확히 언제부터 대규모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이 나올지 정확한 얘기가 없으면요. 자, 이날 주가가 오히려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할 이슈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보택시에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면요. 그 다음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이슈는 역시나 중국 내 FSD 출시가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15% 상승이 있었고, 중국 내 FSD의 테스트가 뭐 상하이라든지 항저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5%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죠. 중국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껑충껑충 뛰어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테슬라의 지금 2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쪽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 톰주 부사장이요. FSD의 중국 출시 곧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according to the news, 톰주 mentioned that the FSD launch in China will be soon이라고 적혀 있어요. 톰주가 테슬라의 한 매장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의 한 스텝이 톰주에게 질문했다라고 해요. FSD 언제 런칭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톰주가 soon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soon이라는 건 정말 1, 2개월 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현재 중국 내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중국의 로컬 판매량도 2분기 분기 말 들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판매량 상승을 위해서는 신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인데, 절실한 상황인데, 대표적인 테슬라의 베스트셀러인 모델 Y는 내년에나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해요. 연내에는 이 모델 Y 주니퍼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역시나 중국 내 FSD 출시가 되겠습니다.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그 기대감을 낮출 필요도 있겠어요. 뭐 RBC 캐피탈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뭐 로보택시 사업 자체가 테슬라의 주가를 10배 정도 올릴 만한 큰 이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상업화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불리한 요소가 오히려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만한 뉴스, 바로 로보택시 공개가 아니라 중국 내 FSD 출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분위기가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아마 8월 8일 날 로보택시의 정확한 상업화 일정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FSD에 중국 런칭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톰주가 말했듯이 곧 나온다라고 하니까 뭐 1, 2개월 내라고 보면은 역시나 8월 8일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8이라는 숫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테슬라 단기 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이슈는 역시나 중국 FSD 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역시나 이제 7월 2일이 되면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고요. 7월 14일인가요? 17일인가요? 뭐 그 정도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7월 2일 날 정확히 실적 발표일이 공지가 될 건데, 현재 2분기 딜리버리는 한 42만 1000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9.7% 빠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자, 전분기 대비로는 좋아요. 8.9%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전분기가 38만 7천대로 상당히 약했죠.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 바닥이 바로 1분기였다라는 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테슬라의 주가를 그간 눌러왔던 이슈, 바로 EPS 하락이 되겠고요. EPS 하락은 역시나 이 판가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인도량은 그렇게 큰 하락 없었습니다. 인도량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주로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판가가 하락을 하자 테슬라 EPS가 하락을 했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Average Selling Price ASP가 자 보시면은 AJ님의 분석인데 이번 2분기부터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1분기에 대당 43,400불이었는데요. 2분기에 43,900불로 약 한 500불 정도 오르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오른다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판가가 오르는 이유는 사이버트럭의 세일즈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믹스가 되면서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이버트럭 판가는 상당히 높죠. 자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인도량이 상승을 하고요. 판가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겠죠. 토탈 레버뉴,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9%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6.9% 하락하지만 어쨌든 이번 분기는 전분기 대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실적이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EPS가 오르면 자 1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2분기 어닝콜 때는 일론 머스크로부터 뭐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에서 기가 텍사스 남쪽에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 앞쪽에 이렇게 냉각팬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순행식으로 뭐 관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물이 될지 공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냉각팬을 통해서 열을 식힐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언어 유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렉스라는 분께서 테슬라가 우리는 작은 공장, 작은 중앙 컴퓨터 시스템, 작은 팬을 만들지 않습니다. 팬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이죠.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We would be nothing without our fans. 자, 이러한 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팬은 이런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선풍기가 아니라 테슬라 팬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작은 팬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대한 팬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 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에요. 이번에 주총 때도 특히 개인 투자자 팬들로부터 많은 감사함을 느꼈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8월 8일에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만한 소식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가 좀 늦어지더라도 다른 당근을 하나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